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 오늘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리즈를 되게 재밌게 봐주시긴 하는데요. 저도 영상을 만들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 영상 속에서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친구랑 단둘이 얘기할 때는 가볍게 얘기할 수 있고 뭐 3, 4명이랑 얘기할 땐 말도 조심해야죠. 말 실수 우리 하잖아요. 저는 이 영상 만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그 안에 누가 계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런 영상을 찍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이런 주제는 나 이런 거 느꼈어,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약간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경험이 많고 연장자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제가 되게 무서워하고 막 존경하는 심장내과 문 교수님도 영상 재밌게 보고 있다고 가끔 카톡 오시거든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겠죠. 막 이렇게 차렷 자세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역삼동 스시 오마카세 스시추루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여성분이 따님이랑 같이 식사하러 오셨는데 이제 나갈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상 잘 보고 있다고. 그리고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가 되게 그거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이 보긴 보는구나, 정말 많이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사람들과의 직접 컨택트는 없잖아요. 저는 이 카메라에다 대고 얘기하고 이 방에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게다가 그 주제가 하필 또 약간 정말 내 깊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들을 드러내는 이런 거라서 부담스럽긴 한데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기도 하고, 제 직업 중에 하나가 부업으로, 요즘은 유튜브가 부업입니다. 전업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부업으로 유튜브 수익이 있고, 그 수익으로 제가 뭐 택시 타고 다니면서 제 본업을 조금 더, 그래서 사실 이런 주제를 만드는 걸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항상 이렇게 서론이 길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의도는 1도 없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 채널에서 거의 금기시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치적인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저는 그냥 뭐 저의 생각은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투표라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 중요한데 닥친 저 정신 나갔네, 뭐 투표가 중요하지 않대, 뭐 이런 개소리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느 쪽을 찍든 그 정치인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그냥 본인의 명예를 쌓고 본인의 권력을 쌓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투표를 해서 그 투표에 의해서 어떤 그 반사 효과로 나한테 어떤 나비 효과처럼 오는 그런 뭔가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뭐 그런 효과가 요만큼이라면 당장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내 시간 아껴갖고 내 자기 개발하고 뭐 노력하고 시급을 높이고 해서 내 인생이 석 달 뒤에 바뀌고 6개월 뒤에 바뀌고 1년 뒤에 바뀌고 3년 뒤에 바뀌고 또 1, 2년 뒤에 또 바뀌고, 그런 식으로 내가 당장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한 이만큼이라면, 내가 여기를 뽑을지 저기를 뽑을지 그런 정치 참여에 의해서 그 반사 효과로 나한테 오는 그 내 인생의 이득은 한 이 정도가 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중요하지 않고 투표도 할 필요가 없고, 뭐 그냥 나는 뭐 내 인생이나 챙기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은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관심 갖고 본인의 이득에 생각하는 곳에 투표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효과를 정말 내 인생의 메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내 인생이 짧고, 내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한데 정말 불확실한 거에 뭐 완전히 모든 걸 때려 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투표를 하긴 했지만, 하긴 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뭐 자기 이득과 자기의 권력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나는 내 발전을 위해서는 뭐 누가 어떤 정권을 잡고 누가 어떤 시대를 만들든지 간에 당장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은 또 금방금방 바뀔 수 있고, 그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뭐 공감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운전을 할 때는 저는 다른 사람을 가능한 한 태우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 태울 수 있죠. 뭐 시내 다니고 이런 건 상관없고요. 고속도로에 태우고 뭐 강원도 가고 뭐 부산 가고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카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차에 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제 차에 태우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쫄보는 사실 이런 사회에서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심각하게 약간 비속을 쓰면 좆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는데, 정말 제 인생이 갑자기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 변수들은 대충 음주운전,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면 큰일 나죠. 음주운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사람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굴 태울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내 차에 태우고 운전한다는 게 정말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이 관계가 그냥 법률 관계로 바뀌니까 다른 사람을 좀 태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도 다른 사람 차에 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제 목숨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 운전을 믿지 않기 때문이냐? 네, 맞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운전을 믿지 않고요. 제 운전은 믿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건 절대 사고 나지 않냐? 그건 아닌데 뭐 내 과실로 내가 죽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 과실로 내가 죽는 건 좀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운전 자체가 우리가 늘 루틴으로 하는 운전에서는 보통 사고가 나지 않고요. 다른 사람 태우고 안 가던 데 갈 때 정신없이 운전할 때 보통 사고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순간들이죠. 다른 사람 차에 태우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순간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긴 한데요. 최소한 성의 표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밥을 사면 내가 커피를 사고, 다른 사람이 커피 사면 내가 뭐 다음에 산다는 말이라도 하고, 뭐 다음에 당연히 사야 좋고,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바탕에는 너무 좀 세속적이고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는 게 내 인생의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닥신TV는 외부에서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영상을 찍지 않아요. 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상황이 바뀌면 혹시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다른 뭐 외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 영상을 찍는 게 궁극에는 저한테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나한테 이득이 아니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엄청 착하고 선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좋다고 얘기해야 되고, 별로 영상에서 찍고 싶지 않은데 그걸 찍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지 않으면 나에겐 자유가 있어요. 내가 찍고 싶은 영상을 찍을 수 있죠. 중고 520D 영상을 찍고 내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수 있고, 영상을 찍고 싶지 않으면 안 찍을 수도 있고, 지금 안 찍듯이 요즘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결국 내 자유가 구속됩니다. 다른 사람이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면 언젠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그 빚을 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갚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 좀 피곤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곤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오히려 진짜 이 세계의 현실을 인지한다면 다른 사람이 뭔가를 사주는 거를 받는 거는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이득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 또 비슷한 측면에서 다른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뭘 사줄 때 저는 보통 항상 계속 얻어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병원에서 실습 돌 때였어요. 의대생들은 이제 PK로, 저는 의학전문대학원인데 PK로 병원에서 실습을 하죠. 그때 이제 신경과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뭐 커피 이렇게 사주셨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교수님 밥 사주셔가지고 제가 교수님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가서 제가 진짜 커피를 샀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와, 나는 이런 학생은 처음 봤다. 뭐 학생이 교수 밥 사줬다고 커피를 사네. 너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교수님이 뭐 커피값 그 몇천 원, 그게 없어서 저한테 얻어먹는 건 아니겠죠.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수님이 저한테 뭘 바라고 저한테 밥 사주신 게 아니죠. 그냥 뭐 학생이니까 더 윗사람이니까 밥을 사줬지만 상대가 또 커피 사면 별거 아닌 건데 되게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이 계속 유지하고 싶고 진짜 중요하다면 절대로 계속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관계는 금방 끝나고요. 당신과의 이 관계에서 분명히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임프레션을 주는 게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절대로 밥을 계속 얻어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더 많은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저도 다른 채널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막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인생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남한테 배신당한 거는 결국 그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끄러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소린가 깜짝 느꼈는데, 남이 나한테 배신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남이 볼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뒤통수를 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냥 한 방에 뒤통수 치고 보내버리는 게 더 이득이다. 앞으로의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관계가 끊기는 거고 뒤통수 치는 건데,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 자체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너무 노골적이니까 마음이 아프고 좀 뼈가 아프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배신에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인간 관계는 결국 그런 관계인 거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소중한 관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 저 너무 막 세속적이다, 정말 뭐 너무 진짜 좀 각박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뜬구름 잡는 거 좋아하는 그냥 사기꾼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너무 현실을 까발리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여기다 제가 항상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하다가 생각날 때. 말이 너무 많거나 과하게 친절하거나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를 제의한다, 그런 건 이제 대박이 아니고요. 다 사기입니다. 혹은 여러분한테 뜯어낼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페이닥터로 일하려고 여기저기 좀 이력서를 보냈더니 어디서 연락이 왔는데 잠깐 커피를 마시자는 거예요. 그냥 뻔한 수준의 이력서라서 그냥 뻔하게 가서 일하는 그런 건데, 갑자기 뭐 좀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한 3-4시간 동안 뭐 사업 계획서 같은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개업해서 자기가 이렇게 마케팅 해주면 이렇게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저는 뭐 사실 그런 거에 쉽게 속지 않기 때문에 이 새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한참 고민에 빠졌는데 결국은 다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마주칠 기회가 있는데 항상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제의를 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한다, 이게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이런 게 있어?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누가 여러분한테 과하게 친절하거나 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또 그만큼 뜯어낼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비싼 데 가면 엄청 친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내니까, 여러분한테 받을 게 많으니까 친절한 거고, 또 뜯어낼 게 없으면 사실 안 친절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뭐 어쨌든 세상 살아가면서 과하게 너무 친절하다, 과하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어떤 대박 제의를 한다, 결국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어떤 면에서는 한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찍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 보면 뭘 해도 여러분을 좋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잘 못하더라도 뭘 해도 여러분을 되게 안 좋게 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게 봐주는 사람에게는 소위 얘기해서 내 편에겐 고맙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도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보여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존나 까이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은 뭘 해도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또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노력하는 그 비중을, 뭘 해도 여러분을 그렇게 좋게 안 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사람은 여러분을 좋게 안 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을 좋게 봐주는,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의 편인 사람들과 더 그쪽에 노력을 하고 그 관계를 유지시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모든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 어차피 절반은 적이고 절반 이하 몇 명이라도 내 편으로 가면 그것만 해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끊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관계의 인맥과는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하다 보면 여러분이 뭘 해도 별로 여러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인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사실 중요한 포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상처받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바꿔서 인생의 방향을 틀 필요는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친환경을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당신 저거 환경 파괴범이네, 뭐 정말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는 정말 무개념인 사람이네,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타고 있는 애플금 520D 디젤이, 요즘에 디젤 타면 정말 되게 개념 없는 사람, 환경 파괴범인 것처럼 생각하죠. 전기차를 타야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같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예쁜 지구를 물려줘야 되는데 막 저거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제 차에 환경 저공해 스티커가 붙어 있고, 불과 한 2년 전인가까지만 해도 서울시 공영 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공해 차였으니까요. 정부에서 디젤 차량을 저공해 차라고 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친환경 차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나왔죠. 전기차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놔서 약간의 장점들을 좀 취하는 건데,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에다 전기 두 개가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엔진도 있고 배터리도 있어요. 그 비중이 좀 줄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여러분 진짜 친환경입니까? 친환경이 정부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면 친환경인 건가요?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간단하게 하이브리드 차 만들려면 내연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전기 관련된 거 모터랑 배터리도 달아야 되죠.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이거 다 만들어 놓으면 그게 친환경입니까? 효율이 좋다고요? 그 효율로 그 처음에 제조할 때 혹은 그게 이제 폐차될 때 들어가는 그 환경에 대한 부하를 생각하면 그 연비로 당장 그냥 연비만 생각할 때 연비를 단순 내연기관이랑 비교해서 다 환수하려면 환경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계산 자체가 거의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분명한 거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도 최소한 한 5년 이상 타야, 한 6, 7년 돼야 이제 손익분기가 맞고 그 다음부터 조금 이득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얘는 막 엄청 친환경이고 얘는 환경 테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기차는 뒤에서 배출가스가 안 나오니까 야 이건 진짜 친환경이네. 여러분 그 전기, 우리나라 전기의 상당수는 화력발전에서 나옵니다. 화력발전에서 만든 그 전기로 전기차 굴리면 전기차에서 매연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거 친환경 아니야. 사실 좀 친환경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기차는 분명히 구동 저항도 적고 그 화력 발전에 100% 의지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100%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연기관보다 화력 발전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송전이나 이런 거는 효율이 별로 사실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전기차가 좀 상대적 친환경이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손익분기를 생각하면 전기차도요 그 환경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배터리, 모터, 자동차 구조물 이런 걸 제조할 때 혹은 그게 나중에 폐차될 때 그런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얘도 그 손익분기가 단지 그 효율만 놓고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몇 년 타야 뭐 한 5년 이상 타야 비슷해지거나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 친환경인 거예요. 이건 마치 물컵에 물이 반쯤 들었는데 이거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있네. 반대로 막 얘는 엄청 친환경인데 얘는 막 환경 파괴범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약간 돌대가리 같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몸무게 몇인가요? 여러분 몸무게가 뭐 한 60kg에서 70kg라고 쳐볼게요. 자동차 무게가 1.5ton에서 2톤 정도 되는데요. 6, 70kg짜리 사람 한 명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1.5ton에서 2톤 정도 되는 1,500kg에서 2,000kg 정도 되는 이렇게 무거운 거를 가속시키면서 한 명이 이동을 한다? 이런 개인 운송수단 자동차는요, 어떤 내연기관이냐 전기냐 하이브리드냐를 떠나서 이 자체가 상당히 환경에 대한 완전히 사치품이고 럭셔리, 호화, 테러 수준인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깨작깨작 10%씩 올라가는 이런 것보다는 한 명이 탈 거 둘이 타면 효율이 2배가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2명이 탈 거 4명이 타면 효율이 한 명일 때보다 4배가 좋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죠?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친환경이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무겁긴 하지만 그 인원 하나당 무게를 치면 훨씬 더 환경에 대한 부담이 비교도 안 되게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환경 파괴 수준이 이런 개인 운송 수단을 타고 다니면서 뭐 테슬라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 제로백 엄청나잖아요. 제로백 막 3초 4초 찍는 이런 거 2톤짜리가 그 전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알기는 아시는 거죠. 그런데 걔는 막 친환경이에요. 그게 전혀 사실 머리가 달려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개념이 있다면.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서 뭐 전기차로 가자 이건 좋은데, 막 얘는 친환경 뭐 얘는 환경 테러 이러면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대중교통이 훨씬 환경 친환경이고,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사람이 숨 쉬면 많은 유기물을 먹고 또 거기서 뭐 CO2 배출하고 이러잖아요. 인간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친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차마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냥 이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번식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다 지구가 뭐 3,000년이나 5,000년 뒤에 멸망을 뭐 하든지 말든지 결국은 그게 이 인류의 어떤 숙명이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네이처한 지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허 같은 걸 비유를 들어볼게요. 특허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특허는 마치 이렇게 되게 선진국, 너무 좋은 주제인데 이게 길어지네. 특허는 어떤 발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특허를 딱 따면 남들이 못 따라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제도긴 한데 특허라는 제도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선진국에는 보통 유리하고요. 후진국에는 보통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은 이 특허가 있는 물건을 따라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돈을 줘야만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에서 어떻게 하죠? 그냥 막 특허 무시하고 카피하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근데 실제로는 그게 특허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카피를 원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특허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에게 유리한 건데 환경도 그래요. 뭐 CO2 배출가스 이런 거 막 구매하고 제한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선진국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 뭐 자기네들 진짜 옛날에 뭐 환경 파괴 미친 듯이 해놓고선 이제 와서 자기들끼리 무슨 환경 규제하고 깨시민인 국가처럼 하고 막 이러면 생각해 보면 자기네들 옛날에 다 개판 쳐놓고 이제 와서 좀 발전하려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구를 지키자 이러면서 약간 갠세이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이해 가시나요? 마치 그거랑 비슷하죠.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전교 1등인데 공부 자기 다 해놓고서는 갑자기 시험 일주일 전에 야 우리 이제부터 공부 1시간 이상 하지 말자 이러면 전교 1등하고 공부 미리 다 해놨던 애는 1시간씩만 공부해도 시험을 잘 볼 거고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은 이제 벼락치기 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게 하니까 영원히 계속 밑에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환경 규제도 이게 약간 좀 그런 컨셉도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어떤 굉장히 세계 정세 정치적인 프레임 또 뭔가 내연기관이라는 이런 게 이제 뭐 특별한 특허나 발전의 영역이 없으니까 새로운 원천 특허의 영역으로 자기네들이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후발주자를 좀 갠세이하고 뭐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괜히 우리 같은 개미들끼리 막 뭐 쟤는 친환경이네 얘는 뭐 불과 2년 전, 2, 3년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 스티커 붙어있던 차 갖고 뭐 환경 테러범이라고 막 그러고 뭐 나는 정말 뭐 자식과 후손을 생각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막 뭐 그러고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친환경을 위해서 좀 고민한다면 사실 대중교통을 타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가면서 환경 걱정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여러분이 좀 그 느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좀 할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를 다 하면 또 지금 그렇죠.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뭐 제 얘기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할 때 보면 뭐 다이어리 써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킥 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이 순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루만 지나도 생각이 바뀌고 5년 뒤 10년 뒤에 보면 야 내가 저 때는 저렇게 모자른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을 설득할 생각도 없고 뭐 가르치려고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제 얘기가 그냥 다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은 저 나이 때 저런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저는 그 수익으로 요즘에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 본업에 다닐 때 택시를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택시 타고요. 이 수익으로 택시를 탈 수 있고 택시를 탐으로써 체력과 시간을 아끼고 제 본업에 더 충실히 해서 제가 일하는 그 곳에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30초라도 더 고민을 할 수 있고 더 제가 자기 개발을 해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쓸 수 있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봐주시면 결국 제가 병원에서 더 본업을 열심히 일하게 되고 환자분들한테 더 이득이 갑니다. 저는 사실 제 본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하고 영상 찍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오프 때 사실 뭐 내가 등산을 가든 뭐 운동을 하든 뭐 연애를 하든 그거는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오프 때 유튜브를 찍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수익으로 본업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체력과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약간 시간을 할애하는 거를 뭐 그런 식으로 제 직장 동료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